이젠 하다하다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같은 해외 무기 사업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전투기나 전차 등의 무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면 보통 한국 가당 하나의 방산기업이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워낙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인데다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방산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술적 신뢰도와 합리적인 가격, 빠른 납기라는 기본기로 무장하고 몸집을 불려온 한국 방산기업들이 해외에서 수주전을 벌이는 정도까지 성장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중 최근 강세를 보이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제2의 K2 전차 K9이 되어 한국 방산의 든든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장갑차입니다. 육군 기갑 전력이 강력한 대한민국은 전차와 장갑차를 자체 개발하고 생산하며 해외 수출에서도 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곤이라는 장갑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도 제법 계실 것 같습니다. 타이곤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한 차륜형 육륜 장갑차로 완전히 수출용으로만 개발된 기종이라서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타이곤이 해외에서는 인지도가 높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이미 타이곤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곤은 2년쯤 전에 중동 현지에서 지형별 주행 테스트를 선보였고 사막지형, 산악지형, 비포장도로, 시가지 등 중동 지역에 있을 법한 여러 가지 지형에서 모두 출중한 주행 성능을 뽐내며 눈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자세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주행 테스트가 이뤄졌다는 곳이 사우디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사우디 수출이 성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는 자신들의 무기 거래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유명합니다. 얼마 전 사우디 측에서 공개한 영상으로 수출이 공식화된 천무의 경우도 수출된 지는 한참 지났으나 판매 당시 사우디 측에서 함구해주기를 요청했던지라 한국에서 대놓고 보도를 내보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 없이 다만 몇 가지 정황을 통해 사우디에 판매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에 수출된 타이곤의 경우도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타이곤과 비슷한 기종으로는 현대로템이 만드는 K808 차륜형 장갑차가 있는데 세부적인 성능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곤은 한국군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은 기종이다 보니 그 정보가 비교적 적은 편인데요. 하나 측에서 최근 개발연구원이 직접 소개하는 영상을 배포하면서 조금 더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등판 능력, 워터젯을 이용한 도하 능력, 타이어 공기압 조절 장치, 럼플렛 타이어, 충격 저감이자 등 많은 부분에서 경쟁 기종인 K808과 동일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외형 말고는 뭐가 다른 것인지 의아해지려던 참에 연구원 인터뷰에서 세부적인 차이점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 봐서 알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바로 차량 지상고로 땅으로부터 무려 450mm나 높게 떨어져 있어서 지뢰에 대한 1차적인 방어책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차고가 높으면 전복의 위험을 걱정할 수 있는데요. 전복되거나 하는 일 없이 60도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는 안정성도 갖추고 있죠. 또한 차량 하부에 세미 V형 보호판을 채택해 결과적으로 8kg 폭약의 폭발에도 버티는 스타나 그레벨 3급의 우수한 하부질의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시인성이 좋은 디지털 식계기판이 적용되어 조종수의 안정적인 운전을 돕고 있죠. 그리고 RCWS가 기본 장착되어 사수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원격 조종으로 전투에 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실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는 경전차용 90mm 포와 자체 개발 EOTS를 탑재한 포탑을 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설계상으로도 그 부하를 견딜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타이곤 장갑차는 사우디아라비아만이 아니라도 중동과 동남아 등의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에서는 타이곤이 한국산 장갑차인 K806과 경쟁하는 특이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2021년부터 구형 육륜 장갑차들을 대체하기 위한 도입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약 400대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사업에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뛰어들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티르키의 PARS-2, 인도네시아의 PT 핀다드, 미국의 스트라이커 등이 사업에 참여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현대로템 K808의 다른 버전인 K806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곤도 함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무기가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산 명품 무기 2종이 같은 사업 수주전에서 겨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업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요. 말레이시아는 최근 들어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현대로템이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든 한국의 승산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타이공과 경쟁하는 현대로템도 K808로 폴란드와의 수출 계약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초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포괄적 무기 협상 과정에서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레드백 등과 함께 K808도 협상물망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648문, 카이의 FA50 48대, 현대로템의 K2 전차 1000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한국이 제안한 무기체계 중에는 K808도 있었는데요. 다른 무기들과 함께 드디어 K808도 폴란드 수출이라는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아직 엔딩이라기보다는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사실 계약이 완전히 체결된 것은 아니고 현재 폴란드 군비청과의 2차 협상이 한창입니다. 그러나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순조롭게 계약을 마무리하고 올해 하반기 중에는 K808의 이행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808 보병전투용 차량 100호의 탑승 인원은 승무원 2명과 보병 10명을 포함해 모두 12명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00km에 달하고 전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어 타이어의 펑크가 나도 시속 48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상 추진 장치를 탑재하고 있어서 10km로 하천을 건널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면에 따라 타이어의 공기압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공기압 자동 조절 장치가 적용되어 있어 일반 도로는 물론 다양한 형태의 험지까지 최적의 주행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타이어들이 지형에 따라 작동되는 독립현수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장시간 험로를 이동할 때 탑승하고 있는 병력들의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전장의 택시라고 하는 장갑차의 명성에 걸맞는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점도 존재하긴 합니다. 차량형 장갑차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궤도용 차량보다는 장갑이 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속도라는 장점으로 이러한 단점을 충분히 상쇄시키며 자체 방어력의 기준에서도 기관총은 물론 철갑탄과 대인질의 수준의 공격은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무장으로는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 기관총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차륜형 장갑차, 특히 K808은 속도가 빠르고 하천을 비롯한 험지 돌파까지 가능해 국지전의 빈도가 높은 현대전에서 매우 활용도가 높은 무기체계입니다. 그런데 K808의 이런 특장점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과 폴란드입니다. 우리 군의 요구에 맞춰 제작한 장갑차이니만큼 당연히 한국 지형에 가장 적합하지만 폴란드의 지형도 우리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K808의 도하 능력은 우리나라처럼 낮은 하천이 많아 보병 전투 차량의 자체 도하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폴란드에게는 안성맞춤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우리나라와 다른 지형적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토양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토양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의 지역에는 검은색 토양지대가 넓게 분포되어 있는데 영양분이 풍부해 비옥하지만 겨울에 얼은 땅이 녹는 봄이 되면 온통 진창으로 변해 마치 서해안에 물 빠진 갯벌처럼 돼버립니다. 러시아어로 라스푸티차라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도 나폴레옹의 프랑스와 히틀러의 나치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결정적 방어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라스푸티차로 인해 전쟁이 소강 상태가 되기도 하는 등 전황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토양도 이와 비슷해 4월과 10월에는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진창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전차나 장갑차 같은 군장비는 뻘처럼 변한 진창을 돌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K808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험지 돌파 능력이 뛰어나고 도하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서 폴란드의 지형에 딱 들어맞는 장갑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기동성이 좋은 차륜형 장갑차 K808은 현대전을 넘어선 미래전의 개념에도 부합하는 전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미군이 운용하는 스트라이커 여단입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8륜구동의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계화 보병 여단으로 기동성에 특화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4,400여 명에 이르는 보병 병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심지 작전을 비롯해 국지도발 등 유사시에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현재까지 부대의 구조와 장비를 발전시켜 막강한 첨단 부대로 진화시키고 있는데요. 현재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개의 스트라이커 대대와 기갑수색대대, 포병대대, 공병대대, 지원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핵심은 역시 스트라이커 장갑차입니다. 강력한 공격 및 방어 능력을 자랑하는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길이 6.95m, 높이 2.64m, 폭 2.72m, 무게 6.7톤으로 2명에서 4명의 승무원과 9명의 보병을 태우고 최고 시속 98km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스트라이커 여단은 대한민국 육군이 미래에 구성할 전투부대의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부대이기도 합니다. 실제 최근에는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여단과 한국의 아미타이거 여단이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속도, 민첩성, 탄력성, 화력 등에서 세계 최강의 차륜형 장갑차로 손꼽히는데 K808도 스트라이커 못지않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방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기에 이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의 베스트셀러 무기들의 수출 소식이 들려와도 그러려니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타이곤이나 K808 같은 다양한 무기 체계들도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2번째 미션이었습니다.